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다들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30대 이상이시면 아마 한 번 이상은 받아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생년월일이 홀수라면 홀수년도에 생년월일이 짝수라면 짝수년도에 무료로 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체 계측, 시력, 청력, 혈압, 흉부, 혈액 검사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내 몸에 중대 질병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단순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비로도 받을 수 있던 건데 놓친 건 없는지 건강검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 베스트에 들어가는 게 검진만 해도 실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여쭤보십니다. 실비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보면 건강검진은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 주변의 지인 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실비로 보험금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등을 하면서 용종을 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실비보험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용종 뗀 건 질병으로 치료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장용종 제거가 수술이라고 했는데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수술비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비도 받고 추가적으로 수술비 보험에서도 받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면 건강염려증 때문에 단순 예방 차원으로 하시는 건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의사분이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CT를 찍어보자. 의사분의 권유로 인해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원해서 하게 되면 청구는 따로 안 되시고요. 내가 원해서 검사를 했을 때 질병이 있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면 청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청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필요한 건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 몸에 있는 용종과 선종들을 제거했는데 위 두 가지만 제출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과 수술비 보험, 종합보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고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하신 경우는 수술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 확인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1에서 7종 수술비, 1에서 8종 수술비, 1에서 9종 수술비, 1에서 3종 수술비, N대 수술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고요.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이 내용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암 종류를 살펴보면요. 보험사에서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 유사암이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경계성 종양이 중요한데 용종 및 선종 등을 제거했을 때 유사암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장용종 떼신 걸로 D01 코드인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이 유사암에 속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가입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반암은 5천만원 구성하셨다면 유사암은 20%인 1,000만원만 구성 가능합니다. 대장용종을 떼봤더니 대장점막내암 코드로 나왔다면 일반암 5천만원을 받는 건데 대장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리한 곳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000만원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의 양성 종양 중 선종성 용종이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양성을 대장용종이라고 하고 용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의 3분의 1 정도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쳐서 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대장암의 95%가 대장용종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으면 재발 가능성도 있고 선종에서 변성을 일으키면서
변성을 일으키면 대장암으로 변화할 수 있고, 특히나 고위험성 선종은 지금 자체는 암이 아니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선종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유사암 혹은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진료비 영수증에, 수술 확인서에, 또 추가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받아보시게 되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로우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다면 양성이지만 이렇게 하이 그레이드라고 적혀 있다면 유사암 등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 약관상 제자리암이란 암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 뜻하는데, 이렇게 D00 코드부터 D09 중 코드에 따라 제자리암으로 받을 수 있고, 유사암 중 하나인 경계성 종양의 경우 양성과 악성의 중간 단계, 즉 암인지 종양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인데 D37부터 D48 코드까지 여기에 해당된다면 유사암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구성 시 유사암은 최대로 구성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대장 점막 내암으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고, 이 부분 때문에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지급할 것이냐 일반암으로 지급할 것이냐로 분쟁 사항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유사암 개수를 4가지가 아니라 6개, 7개로 분류하는 곳이 있으므로 암보험 가입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떼어보시면 D12.6 코드, 양성 신생물로 진단받아서 암 진단비를 못 받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고요. 주치의 면담을 통해서 D01 코드인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으로 코드를 바꿔서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시 용종을 떼어보시고 단순히 실비보험으로만 보험금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수술비도 같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 주위에도 검진하면서 용종을 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놓친 분들 계실 수 있으니 가족, 지인, 친구 등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영양사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